안녕하십니까. KB금융과 카카오뱅크 경영분석을 발표할 국제산업정보학과 김웅수입니다. 목차는 기업 선정 배경, 산업 특성, 사업 비교, 재무 비교, 향후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변화를 바탕으로 기업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은 그간 신설은행의 진입이 어려웠던 과거 우리 금융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양적, 질적 시장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수요 증가와 법의 개정으로 은행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인터넷 전문 은행 도입을 목전에 둔 지금 기존 금융시장 환경 내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성공을 거둘지는 기존 은행은 물론이며 인터넷 전문 은행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금융소비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등장으로 인한 업계의 변화를 탐구하고자 KB금융과 카카오뱅크의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과 재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경쟁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산업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는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미 연준은 제로 금리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은행들의 예대 마진은 감소하고 단기 순이익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 확보를 위해 은행은 더 낮은 이자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은행 간 경쟁은 심화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고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은행의 직원 수와 점포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오픈 뱅킹이 가능케 되면서 소비자는 금융사에 자신의 정보 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휴대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받을 수 있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산 관리와 컨설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리한 어플리케이션 UI를 만들기 위해 각 금융회사는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고 핀테크 기업은 성장의 기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MZ세대가 경제시장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금융업계 경영 환경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디지털 중심의 소비를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선호하며 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실리를 추구합니다. 금융업계도 이에 맞춰 다음과 같이 경영 환경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 관련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시합니다. 다양화된 금융회사가 단일 브랜드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탈피해 핵심 기능만을 제공하고 다양한 니치 상품은 경쟁력 있는 핀테크를 유입시킨 일종의 금융 편집자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는 공급자 역할보다는 유통자로서 역할 비중이 증대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자금 조달 시장에서 은행의 역할은 감소하고 있고 자본시장, 대출중개 플랫폼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MZ세대를 잡기 위해 전통 금융기업과 핀테크 기업 모두 경영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B금융의 주요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은 지주회사로 은행, 보험, 카드, 리스, 할부,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KB금융과 달리 어플리케이션 내 다양한 서비스가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입출금 통장, 자유통장, 정기적금 외에 전자금고 역할을 하는 세이프박스, 회비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잔돈을 자동으로 저축해주는 저금통 등이 있습니다. KB금융과 카카오뱅크의 재무 비교를 하기 전에 금융산업의 재무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재무제표는 단위를 잘 보아야 합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항목 중 대출 채권 계정은 고객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은행의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가 굉장히 높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그중 부채 항목을 보면 예수부채가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부채는 고객이 은행에 예치한 돈으로 은행 입장에서 예수부채는 고객의 예치금으로부터 빌린 셈이니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매출액이 없습니다. IT회사, 광고회사와 같은 구조입니다. 수익과 비용 개념으로 손익계산서를 정리해 영업이익을 주로 상단에 둡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KB금융과 카카오뱅크의 재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안정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은행의 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부채가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부채를 뺀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KB금융의 경우 2019년 444%, 2020년 527%인 반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부채 중 예수부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2019년 19%, 2020년 11%로 낮은 부채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국제결제은행인 BIS에서 은행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쓰입니다. BIS 비율은 8%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10%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BIS 비율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높은 BIS 비율을 갖춘 은행은 위험이 없는 자산에만 투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높은 것이 긍정적입니다. KB금융과 카카오뱅크 모두 10%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안정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높은 부채 비율의 KB금융의 재무는 불안정한 것일까요? 동일 업계 평균과 비교해보면 KB금융의 부채 비율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3위로 높지 않은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BIS 비율을 보더라도 16.11%로 4대 기업 중 3등을 하고 있으며 업계 평균 12.76%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KB금융의 재무 안정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KB금융의 경우 27% 내외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2019년 2%에서 2020년 14.1%로 급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수익성은 변동성이 크고 안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KB금융에 비해 낮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KB금융의 수익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비율을 보면 KB금융의 경우 52%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카카오뱅크는 2019년 24%, 2020년 25%로 KB금융에 비해 월등히 낮은 관리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플랫폼이 재무적인 특징입니다. 낮은 관리 비율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KB금융에 비해 높은 매출 순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성입니다. KB금융의 경우 2019년, 2020년 모두 1% 수준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카카오뱅크는 2019년 흑자 전환을 하고 2020년 924%라는 굉장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총 자산 증가 또한 2019년 카카오뱅크는 87% 증가했지만 2020년엔 17%로 전년 대비 아쉬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KB금융에 비해서는 더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성에 있어서 카카오뱅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한 주당 벌어들이는 금액인 EPS를 보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2019년 50원, 2020년 309원입니다. 이에 반해 KB금융의 경우 2019년 7,968원, 2020년 8,422원으로 안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주식 발행수 대비 영업이익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OA를 보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2019년 0.08%에서 0.46%로 성장하였지만 KB금융과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이 낮은 모습에서 KB금융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PER을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205배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KB금융과 비교해보면 동일 업계 대비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후에 재무 환경이 안정되어 있다면 EPS와 ROA는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평가 가능하나 주가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말이 아주 많습니다. 금융주로 보아야 하는지 플랫폼주로 보아야 하는지. 카카오뱅크를 금융주가 아닌 플랫폼주로 본다면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한 달간 순수 이용자 수인 MAU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카카오뱅크 2021년 2분기 MAU는 1,040만 명으로 국내 은행 앱 중 1위이기 때문에 현 주가는 적정 수준이라는 겁니다. 해외 금융 플랫폼과 비교를 한다면 페이팔의 MAU는 3억 9,200만 명, 스퀘어는 3,600만 명인데 페이팔의 시총은 377조 원, 스퀘어의 시총은 148조 원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시총인 33조 원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의 MAU는 타 국가 시중은행 대비 독보적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높은 시총을 설명해 주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는 주가가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무 비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두 기업 모두 좋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한 표씩 주겠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현재는 KB금융의 수익성이 더 좋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KB금융에 한 표.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아직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후에 사업이 안정된다면 낮은 고정비를 바탕으로 매출 순이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성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이 훨씬 큽니다.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총 자산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KB금융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가치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금융주로 본다면 다른 기업에 비해 월등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성장성이 선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KB금융의 경우 적정 주가 이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KB금융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은행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인터넷 전문 은행의 도입을 목전에 둔 지금 기존의 금융시장 환경 내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 두 기업을 평가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사업 내용 측면과 재무 측면에서 평가 가능했습니다. KB금융의 경우 기존 금융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금융산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미래 금융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높은 성장성 그리고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두 기업 중 한 곳에 지금 투자를 해야 한다면 KB금융을 택하지만 나중에 구매를 할 수 있다며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낮아질 때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생각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